인간은 1900년대 초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곧 자동차와 교통량 증가, 산업 공정 및 공장 활동의 가속화, 농업 활동의 발전, 에너지 생산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이러한 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연료가 빠른 속도로 연소되는데 이는 질소산화물의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산업 공정과 공장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소, 화학 반응, 생산 프로세스는 질소산화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농업에서는 작물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료로 질소화합물을 사용하면서 질소산화물이 생겨납니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는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되는데 이는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발전 속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호흡기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은 오존층 파괴, 산성비 형성,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인류의 진화 속에서 나타난 소리 없는 재앙, 질소산화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의 김영독 교수입니다. 오늘은 TiO2 시멘트 복합 재료의 광촉매 활성을 이용한 대기 중 질소산화물 제거 연구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류는 최근 질소산화물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의 한 회사에서 개발된 광촉매 활성이 있는 포토멘트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직경이 10나노미터 정도인 아나타제상의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와 시멘트의 복합체입니다. 이 회사는 2015년 해당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보도블록 설치 시범 사업을 독일의 보트롭이라는 도시에서 시행하였고 포토멘트 보도블록의 공기 정화 효과를 실증하였습니다. 위의 독일의 예와 유사하게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건축자재에 광촉매를 적용하고 이의 공기 정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공기 정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잘 안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연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광촉매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밴드갭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반도체성 고체가 흡수하면 전자가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하고 이로부터 전자 전공 쌍이 형성됩니다. 이들이 산소 또는 물과 상호작용하여 초과산화물 또는 수산화 라디칼을 만들고 이들이 산화제로 작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산화티타늄 광촉매 상품은 독일 에보닉사의 P25입니다. 이제부터 광촉매를 이용한 질소산화물의 산화 및 제거 결과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광촉매 시료가 위치한 반응기의 광원을 켜면 NO의 일부는 NO2로 바뀌어 탈착하는 반면 나머지는 표면 위에서 HNO3 또는 NO3-로 바뀌게 됩니다. 표면 위에 잔류한 HNO3 또는 NO3- 이온은 빗물에 의해 씻겨 내려갈 수 있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이후 표면은 깨끗해지면서 광촉매 활성으로 새로운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철이 첨가된 루타일상의 이산화티타늄의 광촉매 활성에 의한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P25를 750도에서 열 처리하면 입자 크기가 커지고
루타일상으로 바뀌면서 가시광 활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철을 P25에 첨가한 뒤 750도 열 처리를 하면 가시광 촉매 활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철 함량이 1%인 경우 0.4%인 경우보다 광촉매 활성이 낮습니다. 이 뜻은 미량의 철의 첨가를 통해 광촉매 활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철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광촉매 활성이 철의 양이 더 적을 때보다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가의 이산화티타늄 소재의 광촉매 활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개된 P25보다 훨씬 저렴한 로몬사의 R996의 가시광 촉매 활성을 연구하였습니다. R996은 일반적으로는 광촉매 활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R996을 시멘트와 섞었을 때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 막이 시멘트와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R996과 드러나 있는 이산화티타늄 표면이 복합 재료에서도 밖으로 노출된다면 R996과 시멘트의 복합 재료는 광촉매 활성을 띌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광촉매와 백색 시멘트의 복합 재료로 광촉매 활성을 했을 때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이산화티타늄 구조보다 이산화티타늄을 백색 시멘트와 섞어 제조한 복합 재료들이 훨씬 높은 가시광 촉매 활성을 나타냅니다. R996에 철을 첨가할 경우 광촉매 활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광촉매를 시멘트와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R996과 시멘트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광촉매 활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훨씬 크며 철의 첨가 여부는 광촉매 활성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오히려 저가의 R996이 효과가 더 좋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그 점을 주목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또한 시멘트에 의한 이산화티타늄의 광촉매 활성의 개선은 질소산화물 제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대기 오염물질 제거 반응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루타일상의 이산화티타늄은 가시광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제거 및 산화에 높은 활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타일상의 이산화티타늄에 미량의 철을 가하면 가시광 촉매 활성이 개선되고 루타일상의 이산화티타늄과 알루미나 및 지르코니아 막으로 구성된 저가의 R996에 철을 첨가할 경우에도 가시광 촉매 활성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996을 백색 시멘트와 혼합할 경우 시멘트와 혼합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 기반 구조보다 훨씬 높은 가시광 촉매 활성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R996과 백색 시멘트의 복합 재료를 이용한 공기 정화용 건축 재료가 개발된다면 대기 중의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TiO2 시멘트 복합 재료의 광촉매 활성을 이용한 대기 중 질소 산화물 제거 연구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질소 산화물이 소리 없이 대기를 꽉 채워 인류를 위협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더 절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